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북부여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여는 삼국지 이동이 전에는 부여 사람들이 스스로 오랜 옛날 다른 곳에서 옮겨온 사람들을 후예라고 하였습니다. 이라크에는 부여가 북쪽에서 이주한 시조 동명왕에 의해 세워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세기 무렵 부여는 서쪽으로 오한, 선비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음노와 닿았으며 남쪽으로는 고구려 경기를 접하였습니다. 서남쪽으로는 여동의 전국세력과 다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부여성이었으며 지형상 태평한 지대에서 자리잡고 있어 무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 세력의 심장을 받기 쉬웠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을 겸했으며 농경이면서도 기업에도 능하였습니다.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명절 대축제를 거행하였으며 영고는 공동수립의식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사회통합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부여는 494년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합병되었으며 북부여라고도 합니다. 북부여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슴을 뜻하는 만주로 연결시키는 기능도 있으나 평년을 의미하는 벌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BC 1세기 중국 문헌에 이미 명칭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성긴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 이지 동지전은 부여 사람들이 스스로 오랜 옛날 다른 곳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후이라고 하였고 이라크에는 부여가 북쪽에서 이주한 시조 동명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북부의 중심은 부여성이었으며 사방 2,000리에 달하는 평야 지대를 영역으로 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부여 건국의 일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여 성 위치에 대해서는 오늘날 장춘, 농안 부분으로 보는 설이 대다수입니다. 안암부의 발행지인 아청 부분에서 비정하는 설, 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태한 길림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 농안 근처를 후기 중심지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초기 정치체제는 일종의 부여 연맹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은 족장회의에서 서민들은 정식을 거쳐 일정한 집단에서 배출되었으며 주술적 능력을 지닌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였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 흉령이 들면 주술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여겨져 교체되었으며 심할 경우에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왕의 제사장적 성격은 퇴색되고 정치적 지배자로서 권한이 강화되어 3세기 전반에는 간허, 마여, 의려로 이어진 왕의 부자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왕 밑에는 마가, 오가, 고가, 저가, 견사, 견사자, 사자 등의 관연이 있었습니다. 가는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짓는 족장층으로 기적회의 구성원이 되어 국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역의 대가는 수천 호로 소가는 수백 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가는 병시에는 자체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다스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휘하의 부대를 이끌고 왕의 기차 아래 모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왕은 대소가의 대표이자 그 자신도 대가의 하나였으므로 가의 개별적 세력 기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가가 지배하는 음락은 호민, 일반민, 노예로 구성되었습니다. 호민은 철저히 기구의 제작 등 음락 안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사면, 부유한 민호 등이었습니다. 일반민들은 목충이나 농계에 종사하였으며 각자의 집에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시에는 병사로 출전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가난하여 스스로 무장할 수 없거나 노약한 자들은 전쟁 때 식량 운반 같은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음락을 지배하면 대인이라 불리기도 하던 족장층은 불을 독점해 외국에 나갈 때는 근무로 장시간 모피 갓을 쓰고 술을 놓은 비단 옷을 입고 수로을 가시하였습니다. 이런 족장층의 후민층의 소유로 농경, 목축, 일반 노예 등의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장례 시에는 무덤에 순명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그 수가 1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전쟁, 행벌, 부채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부여법은 살인자는 죽이고 그 가정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절도를 한 사람은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민의 노예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의 사람들은 농어가 목축을 겸하였으며 농경이면서 기마에도 능하였습니다. 날, 소, 돼지, 개 등이 주요 가축이었고 오곡을 생산하였습니다. 대평원에서는 생산되는 말은 특히 유명하여 중국에도 수출되었습니다. 훌륭한 말과 뛰어난 기마술은 부여 사람들 하여금 여러 세기 동안 만주 일대의 패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제 고구려도 부여족의 일파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흰색을 승상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매년 10월에는 영월하는 명절에 대축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연고에는 노예와 외래인을 제외한 모든 부인이 참여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행배를 결정하고 제수를 석방하였으며 수도에는 왕을 중심으로 부여의 모든 대소족장이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연고라는 명절은 12월에 시작하는 공동수립의식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사회 통합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혼인할 때는 혼납금으로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소와 말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모두 죽였으며 특히 부인이 질투를 나쁘게 여겨 죽인 뒤 시체를 산 위에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지옥을 당한 여인의 친정에서 딸의 시체를 걷어가려면 남자 집에 소와 말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혼인 때의 혼납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구려에서와 같이 행위 죽으면 동생이 행수를 안내로 맡고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해마다 5월에 장례를 지냈으며 여름에 죽은 자의 시체는 얼음을 써서 부피를 환기했다고 합니다. 부여는 지형상 대평원지대에 자리 잡아 있어 우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 세력의 침략을 받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무력 보유에 힘쓴 한편 서남쪽의 중국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명민의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동쪽의 음루를 복속시켜 공당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BC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고구려적 압록강 중류지대를 근거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부의 비권을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의는 남쪽의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이 구대는 120년, 136년 각각 왕의 자격으로 후한의 수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여동을 지배하던 공성시의 지방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244년에 245년에 걸친 유와 고구려의 전쟁 때는 부여 측에서는 유주자작 광고금이 이근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20년대 초 과중한 공납금을 거부한 음루의 평정에 실패하는 등 부여의 세력은 쇠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3세기 중반 이후 북중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중국 세력과의 연계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부여에 대한 고구려의 선비적인 압력이 가중되자 그 세태는 보다 가소화되었으며 285년은 선비적 무용시 침입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국왕 의뢰를 설산한 한편 주민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곡제 방면에서 수도를 북곡저 방면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은 뒤에도 오영시의 지물을 거듭 받았습니다. 346년은 오영시가 셔군 전년의 지물을 받고 고강형과 5만여 명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구려에 복속하여 그 군대의 보호 아래 명령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시기 말 동부 만주의 산림지대를 근거로 흥기한 물길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왕실을 고구려 내지로 옮겼고 494년 고구려 문정에는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합병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